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NVIDIA에 대해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주가가 174달러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특히 분석가들이 말하는 173달러, 이른바 스윙 분기점이라고 하죠. 이 선을 다시 회복하느냐 마느냐, 이게 지금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뭐랄까, 불꽃이 다시 확 타오를지 아니면 잠시 주춤할지 결정되는 그런 순간 같아요. 네, 저희가 엔비디아 최신 실적 발표랑 또 IR 자료, 로이터나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외신 보도, 시장 데이터까지 싹 훑어봤습니다. 복잡한 내용들 속에서 정말 핵심만 빠르게 파악하고 싶으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요한 정보만 딱 뽑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요, 이 173달러 선을 딱 기준으로 놓고 엔비디아의 긍정적인 면, 또 반대로 잠재적인 위험 요인, 이걸 좀 균형 있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방향이 어떨지 통찰을 얻어가는 거죠. 자, 엔비디아 과연 다시 한번 상승 불씨를 지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조정 국면에 들어설까요? 한번 파헤쳐보죠. 먼저 긍정적인 소식부터 좀 볼까요? 2분기 실적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맞아요. 예상을 훨씬 웃돌았죠. 매출이 전년 대비 56%나 늘어서 4,067억 달러. 특히 그 데이터 센터 매출이 어마어마했죠. 410억 달러. 네, 그렇죠. 성장의 핵심 동력이었습니다. 거기다 3분기 매출 가이던스도 54억 달러 수준으로 제시했고, 또 이게 중요하죠. 무려 6천억 달러 규모 추가 자사주 매입까지 승인했어요. 어후요, 그렇죠. 이 정도면 뭐 성장 동력 확실하고 주주들한테도 뭔가 보여주겠다는 의지 강하게 느껴지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 재무 성과 자체도 좋고 또 대규모 자사주 매입, 이거 분명히 강력한 호재죠. 근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지점은 이런 좋은 요인들이 엔비디아의 시장 내 위치 때문에 좀 복잡하게 작용한다는 거예요. 아, 그 비중 말씀이시죠? 네. 엔비디아가 S&P 500 지수에서는 한 7.3% 정도 차지하고요. QQQ ETF 아시죠? 나스닥 100 추종하는 거, 거기선 거의 10% 육박해요. 그리고 반도체 ETF인 SMH에서는 무려 22% 가까이 됩니다. 와, 정말 크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좋은 실적 내고 자사주 매입하면 당연히 패시브 펀드 자금은 들어오는데, 반대로 시장 전체가 흔들리거나 관련 ETF가 출렁이면 엔비디아 주가도 훨씬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는 뭐랄까 양날의 검 같은 거죠. 그렇군요. 그런데 마냥 좋은 소식만 있는 건 또 아닌 것 같아요. 당장 그 대중국 반도체 수출 규제 문제 있잖아요. H20 칩 관련해서. 이것도 계속 신경 쓰이고요. 또 뭐 9월에 금리 인하 할 거냐 말 거냐. 기대감이 좀 꺾이는 것 같기도 하고. 수익률 곡선 변화 같은 이런 거시경제 변수들도 무시 못할 것 같은데요. 이런 위험 요인들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바로 그 부분들이 현재 엔비디아의 단기 방향성을 결정할 핵심 변수들입니다. 정말 중요한 지점이에요. 특히 중국 관련 정책 변화는 예측이 어렵잖아요. 근데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클 수 있고요. 또 금리 경로는 밸류에이션, 그러니까 기업 가치 평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죠. 금리가 오르면 보통 성장주에는 부담이 되니까요. 아, 그래서 그 173달러 선이 중요하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분석에서 그 가격대를 중요한 분기점으로 보는 겁니다. 단기적인 힘겨루기가 벌어지는 지점이죠. 단기적으로 보면 일단 173달러를 확실하게 회복해야 그래야 이제 반등의 실마리를 찾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스윙 관점에서도 이 가격을 지지해야 그 다음 목표인 184달러 선 테스트 가능성이 열리는 거고요. 만약에 173달러가 무너지면요? 만약 173달러가 지지되지 못하고 깨진다면 중기적으로는 한 151달러 부근, 거기서 지지력을 확인하면서 다시 들어갈 기회를 봐야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151달러마저 이탈한다면 뭐 118달러까지도 열어둬야 한다는 분석도 있고요. 반대로 상승 추세가 계속 이어진다면 213달러까지도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참고로 옵션 시장 움직임도 볼 필요가 있는데, 보통 실적 발표 같은 큰 이벤트 전후로 변동성을 한 6% 정도, 그 정도로 예상하고 있더라고요. 이것도 염두에 두시면 좋겠죠? 그렇군요. 와, 진짜 강력한 펀더멘털이랑 주주 환원 정책이 있는데 동시에 또 무시할 수 없는 기술적 저항선, 그리고 정책이나 거시경제 같은 불확실성, 이게 다 얽혀 있네요.
결국 이걸 다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정확합니다. 딱 요약하자면 엔비디아는 견조한 데이터 센터 성장세, 그리고 대규모 자사주 매입이라는 긍정적인 모멘텀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그 173달러 회복 여부가 아주 중요하고 또 중국 수출 규제라든지 금리 같은 외부 변수가 중요한 갈림길을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173달러 회복하면 184달러, 더 나아가서 213달러까지 상승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지만 실패하면 151달러 선에서 지지력을 다시 시험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들어보니까 상승을 위한 연료, 그러니까 펀더멘탈이나 바이백은 충분해 보이는데 바람의 방향, 즉 정책이나 금리, 그리고 당장의 불시인 73달러 회복 여부가 중요해 보입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본 내용들이 엔비디아를 이해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엔비디아 주가는 과연 그 자체의 강력한 AI 펀더멘탈, 이 힘으로 움직이는 걸까요? 아니면 QQQ나 S&P 500 같은 주요 지수 안에서 워낙 비중이 크다 보니까 거기서 발생하는 ETF 자금 흐름이라든지 시장 전체의 변동성에 더 크게 좌우되는 걸까요? 앞으로 엔비디아 움직임 지켜보시면서 이 질문 한번 곱씹어 보시면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